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마플 오늘부터 경우의 수 진도 나가게 될 거고요. 일단 그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얘기를 해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우의 수는 그냥 말 그대로 사건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학교를 끝나고 뭐 학원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뭐 PC방을 갈 수도 있고,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이런 느낌을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는 보통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쪼개요. 하나는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하나를 쪼개고요. 하나는 우리가 곱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놈으로 하나를 쪼갭니다.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합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요, 동시간 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PC방을 선택을 했어. 그럼 너네는 학원에 갈 수 없는 거야. 너네가 PC방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가 뭐였냐? 축구였나? 축구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에 그 외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곱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보통 연속되어져 있는 시간 관계선 내에서 봅니다.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의 색깔이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고, 하의 색깔이 뭐 빨간색과 주황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빨간색과 주황색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때? 내가 상의를 검은색과 하얀색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지. 그러면 어때? 내가 검은색을 선택한 순간에 하얀색 입을 수 있어? 못 입어. 그거 자체는 합사건인 거야. 근데 내가 위에를 검은색을 입었을 때 바지를 빨간색이든 주황색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 어때? 위에 옷을 입는 사건과 아래 옷을 입는 사건 두 개가 연속된 시간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불러.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었어. 내가 뭐라고 해서 상의 하얀색과 검은색 합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였고, 바지 얘도 어때? 빨간색과 주황색 합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야. 결국에 곱사건은 합사건이 두 개 이상의 개수가 연속된 과정하에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알겠어? 일단 뭐가 전제야? 합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요렇게까지 좀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합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겠지. 합사건을 먼저 배워보고 나서 곱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라고 했어. 자,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배수라는 말이야. 맞아? 즉 4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먼저 보자고.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는 4의 배수라는 거겠지. 자, 5로 나누어 떨어진다, 5의 배수라는 걸 거야. 맞아? 근데 우리 1부터 100까지 중에 4의 배수랑 5의 배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도 존재하지. 예를 들어 누가 있어? 20, 40, 60 같은 4랑 5의 최소 공배수 20의 배수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우리 4의 배수 몇 개야, 태호야? 25개야. 자, 인서야, 5의 배수는 몇 개야? 20개지. 내가 얘네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은 4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때? 공통적인 게 있으면 걔네들을 두 번 세준 거잖아. 우리 무언가를 두 번 세주면 제대로 세준 거야?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랑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의 배수 몇 개? 5개를 빼줘야 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최종적 경우의 수를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40개가 나타나는구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 놓은 상태에서 1444번 문제를 가볼 겁니다. 자, 얘는 우리 별표 하나만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1부터 72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72개의 공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맞아? 인서 집중. 그랬더니만 뭐라?
72와 뭐였으면 좋겠어? 서로였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 서로소라는 거는 뭐지? 공약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공약수가 1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소인수의 배수가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소인수가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7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72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9니까 당연히 우린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맞아? 그러면 서로 소이려면은 2랑 3을 약수로 가지지 않는 놈들이라고. 맞아? 근데 어때? 2랑 3을 약수로 갖지 않는 얘들을 찾는 거 되게 어려워. 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 1. 약수로 안 갔네. 2. 가지네. 3. 가지네. 4. 가지네. 5. 안 가지네. 6. 가지네. 7. 안 가지네. 하나하나 세어보지 않으면 2랑 3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세어보는 걸로 72까지 세어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반대로 가는 거야. 아, 서로소는 2의 배수면 안 되는구나. 3의 배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빼주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가야 돼.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자, 2의 배수. 인서 몇 개야? 72까지. 36개. 3의 배수는 몇 개야? 몇 개? 24개. 맞아? 근데 어때?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얘들이 꽤 겹치지? 그게 뭐야? 6의 배수지. 6의 배수는 몇 개야? 12개. 맞아? 한마디로 우리는 뭘 찾은 거야? 서로소가 아닌 걸 찾아준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서로소가 아닌 건 총 몇 개야?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12니까 48개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 그럼 서로소가 아닌 걸 빼준 게 서로소일 거 아니야? 즉 우린 72에서 48을 빼준 값 최종적으로 몇이니? 태우 몇이야? 24. 24가지가 서로소가 아니구나. 이렇게 미안해. 24가지가 서로소이구나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446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서로 다른 주머니가 있어. 그 서로 다른 주머니에 1부터 7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와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대. 각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9 이상이거나 소수인 경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숫자의 합이 뭐 이상일 때? 9 이상일 때. 그리고 또 뭐일 때? 소수일 때. 우린 총 몇 가지가 쪼개져 있는 거야? 2가지의 사건이 쪼개져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A라고 하는 사건 9 이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X라고 한번 해볼게. X가 두 숫자의 합인 거야. 두 숫자의 합이 몇인 거야? 9 이상이면은 9, 10, 11, 12, 13 해서 몇 가지야? 12까지 가능하겠네, 최대. 맞아? 다음은 소수인 거 확인해 볼까? Y라고 해볼게. 자, 소수는 뭐 있어? 2, 3, 5, 7, 11까지. 어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 뭐야? 11이 겹쳐. 그럼 11은 둘 중에 몇 개 세줘야 돼? 한 개만 세줘야 된다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X에서만 세주자. Y는 없애놓을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하나 봐줘야 돼. 자, 9가 되는 값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9가 되려면 뭐랑 뭘 더해야 되니? 7이랑 2 더해야겠지. 자, 얘에서 꺼낸 거를 왼쪽에 쓸 거고 얘에서 꺼낸 거 오른쪽에 쓸 거야. 오케이? 그럼 5, 몇이라고? 7, 2. 또 뭐야? 6, 3, 5, 4, 4, 5. 끝이지. 맞아? 다음은 또 누가 되는 거? 10이 되는 경우 봐야겠지. 10은 뭐겠어? 뭐부터? 7, 3부터 어디까지? 5, 5까지.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러면 11이 되는 건 7,4부터 6,5까지. 맞아? 12가 되는 건 7,5밖에 없는 거지. 맞아? 총 몇 개야, 요거? 3개. 4, 3, 2, 1. 다 더하니까 몇 개야? 10개. 이게 뭐야? 9 이상인 거. 맞아? 9 이상인 것만 세준 거야. 다음은 y 세볼까? 자, 이번에 2가 된데 뭐밖에 없어? 1,1이지? 자, 3이 된데 뭐야? 1,2, 2,1이지? 다음은 뭐야? 5가 된데 우리 1,4부터 뭐까지? 4,1까지이지? 맞아? 다음은 7이 된데 뭐야? 2,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까지인가? 여기까지 맞아? 자, 개수 세주면 되지. 이거 몇 개? 1개, 2개, 4개, 5개. 맞아? 다 더하니까 몇이니? 10인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소수인 경우 그 중에서 11을 제외한 게 12개인 거야. 맞아? 그래서 한마디로 10과 11을 더해줘서 몇 개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 22개로 마무리해 줄 수 있구나. 맞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걸 많이 이용해 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겠어? 진짜 모든 케이스를 다 쪼개버리는 거야. 귀찮아. 그치? 귀찮아. 근데 정확성이 제일 높아. 알겠어? 정확성이 진짜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쪼개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오케이? 특히 1448번 문제가 진짜 많이 쪼개야 돼. 알겠어? 야, 1448 별표 쳐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장미 몇 송이? 8송이. 카네이션 몇 송이? 6송이. 백합 몇 송이? 8송이. 그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는데. 맞아? 내가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는구나. 그때 그리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B에 총 몇 송이를 꽂을 거야? 9송이를 꽂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단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 거지. 맞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린 3개의 파트로 쪼개져. 뭐야? 내가 A라고 하는 꽃병에 어떤 꽃을 넣었을 때, 장미라는 꽃을 넣었을 때, A라는 꽃병에 내가 카네이션이라는 꽃을 넣었을 때, A라는 꽃병에 내가 뭘 넣었을 때, 백합을 넣었을 때, 3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괜찮지? 자, 그럼 얘기를 해보자. 자, A에 장미를 넣었어. 그럼 우리는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꽃 자체가 카네이션이랑 백합 2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근데 카네이션은 몇 송이 있어? 6송이. 백합은 몇 송이 있어? 8송이. 얘네 2개를 합쳐서 몇 송이를 넣어야 돼? 9송이를 넣어야 돼. 자, 경우의 수 따져볼까? 뭐야? 1,8이지. 맞아? 쭉 가서 몇 컴마 몇까지? 6,3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6개인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A한테 내가 카네이션을 했어. 그럼 우리가 B에다 넣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장미 또는 백합이란 말이야. 근데 장미가 몇 송이야? 8송이. 백합이 몇 송이야? 8송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1,8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1까지. 총 몇 가지야?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고. 맞아? 자, 백합이야. 백합일 때 어때?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미 또는 카네이션이거든? 장미가 몇 개야? 8개. 카네이션이 몇 개야? 6개. 맞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부터 가능해? 3,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1까지. 근데 잘 봐봐. 어때? 얘랑 얘가 개수가 똑같아. 맞아? 그럼 사실 2번 할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8개, 6개. 8개, 6개. 사실은 개수가 똑같잖아. 그럼 경우의 수도 똑같을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 이거 경우의 수의 합이잖아, 결국에는. 6개, 8개, 6개지? 맞아? 합이 몇이야? 20.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 결국에는 뭐야?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지. 맞아. 웬만한 합의 문제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자, 1449번 가보자.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2개.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왔어. 어떤 말? 서로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다는 거는 구별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고 어떤 주사위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우리 주사위 눈의 합 제일 작은 거 뭐야? 2지. 제일 큰 거 뭐야? 12지. 맞아?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5의 배수는 뭐랑 뭐밖에 없어? 5랑 10밖에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우린 5가 나오는 경우랑 10이 나오는 경우로 쪼개줘야겠네. 맞아?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하나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은 X라고 또 다른 하나에서 나온 거를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X 플러스 Y가 몇일 때? 5일 때랑 X 플러스 Y가 몇일 때? 10일 때. 이 2가지가 궁금한 거야. 맞아? 자, 가능한 경우에서 뭐부터 뭐까지? 1,4부터 해서 4,1까지이지. 자, 여기는 10이 나오는 거는 4,6부터 해서 6,4까지이지. 맞아?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 거야? 4개짜리 하나랑 3개짜리 하나, 총 7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요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서 우리 145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몇 개? 아까는 2개였는데 이번엔 3개로 바뀌었어. 근데 세 눈의 합이 몇이었으면 좋겠어? 6이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 나오는 눈을 각각 또 X랑 Y랑 Z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맞아? 근데 X, Y, Z의 합이 몇이래? 6이 됐으면 좋겠대. 맞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되게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풀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X를 1이라고 고정했어. 그지? 태우야, Y 플러스 Z가 몇인 거야? 5인 거지. 자,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야? 1, 4부터 4, 1까지 몇 개? 4개인 거야. 이해됐어? 다음, X가 2야. 인서야, X가 2면 Y 플러스 Z가 몇이야? 4지. 얘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겠어? 3개겠지. 여기까지 맞아? 맞아? 자, 그럼 X가 3일 때 Y 플러스 Z가 몇이라고? 3이겠지. 맞아?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 2개. 자, 그러면 그대로 규칙상 좀 나왔잖아. X가 4면 몇 개겠어? 경우의 수가? 1개. X가 5면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겠지. 맞아? 그럼 어때? 4, 3, 2, 1,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가끔 보일 거야. 뭐가? 규칙성이 보일 거야. 그럼 그 규칙성이 보였으면 뭐 해줘야 돼? 활용해. 알겠지? 굳이 보인 거를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건 있어. 규칙성을 찾으려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규칙성이 보였어? 그럼 이용해도 돼. 근데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 왜? 만약 너네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얘가 실제 규칙이 아닌데도 규칙으로 보려고 할 때가 있어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케이? 자, 다음 1456입니다. 자, 별표 3개. 자, 태우는 내가 왜 별표 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데 어떤 문장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내가 별표를 주라고 했을까? 맞아. 의미 아닌 정수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정수, 우리 1 다음에 정수가 뭐야?
2지. 내가 정수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다음의 숫자가 명확하게 뭔지 알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정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살짝 대입에 대한 요소값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대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 상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우리가 대입을 그냥 주어진 것을 아무거나 하진 않겠지. 그럼 대입을 어떤 걸 기점으로 해?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기점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 음이 아닌 정수야. 뭘 포함하고 있어? 0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지. 맞아? 그러면 우리 z가 0일 때부터 가볼까? 자, z가 0이면은 우리 x 플러스 2y가 몇이야? 10이지. 맞아? 자, 그리고 또 생각해봐. 둘 중에 뭐가 더 커? 개수가. x가 커? y가 커? y의 개수가 크지. 그럼 기준은 누구야? y야. 오케이? 자, y가 0일 때 x가 몇입니까? 10이죠. y가 1이면 x가 몇이야? 8이지. 맞아? 2면은 6. 3이면 4. 4면 2. 5면 0인 거야. 이해했어? 총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 거지. 맞아? 다음은 누구로 가야 돼? z가 몇일 때? 1일 때지. z가 1이니까 x 플러스 2y가 몇이야? 7이지. 맞아? 똑같아. y가 0이면 x가 몇이야? 7. 1이면 5.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겠어? 아, x가 1일 때 y가 3인 것까지 내려가겠지. 이해했어? 몇 개인 거야? 4개. 맞아? 다음은 또 뭘로 가야 돼? z가 몇일 때? 2일 때지. 그럼 우리 x 플러스 2y가 몇이야? 3가? 맞아?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뭐일 때? y가 0, 1, 2일 때만 보면 되겠지. 왜? 이러면 x가 자동으로 정해졌을 거 아니야. 몇 개야? 3개. 얘 규칙성 안 보이지? 자, 다음 z가 몇일 때? 3일 때. x 플러스 2y가 몇이야? 1인가? 얘 뭐야? 0일 때 1인 것밖에 없겠지. 이 다음 거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럼 우린 결국에 어때? 6, 4, 3, 1 총 14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요런 문제가 제일 쉬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거한테? 개수가 제일 큰 놈한테. 왜? 정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다음에 뭘 대입하면 되는지 알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까지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갈 거야. 1463번으로 가가지고 별표 3개. 자, 우리 이번엔 수영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수영도를 그릴 건데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자. 내가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몇 번째 숫자?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하는데, 그지? 근데 어때? 첫 번째 숫자 빼기 1 곱하기 두 번째 숫자 빼기 2 곱하기 세 번째 숫자 빼기 3 곱하기 네 번째 숫자 빼기 4가 0이 아니래. 맞아? 자,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이 곱해져 있는 4가지의 요소들이 있지. 이 4개의 요소 중에서 0인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즉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거 없어.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것도 없어.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다 나열해줘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 나열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1, A2, A3, A4라고 얘기를 한번 해줄게. 오케이? 자, A1에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2 올 수 있지. 맞아? 2가 온다고 해서 작성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자, 2 썼어? 그럼 태우 여기 A2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그치, 1, 3, 4. 여기까지 맞아? 자, 1을 썼어. 그럼 3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4. 얘는 어때? 자동 연결이지? 맞아? 자, 3이 왔어. 그리고 여기 뭐 써야 돼? 1하고 4니까 1이 오는 경우랑 4가 오는 경우 두 개로 쪼개지겠지? 아니네. 미안해요. 1, 4밖에 안 되는구나. 4, 1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맞지? 자, 마지막 4로 갔어.
그지? 자, 남은 거 뭐랑 뭐야? 1이랑 3 남았지. 그리고 여기 뭐가 와야 돼? 1. 여기 뭐가 와야 돼? 3. 여기까지 맞아? 따라왔어? 자, 그럼 다음 거 뭐 해줘야 돼? A1에 누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그럼 A2에 누가 올 수 있어? 1하고 4밖에 안 되겠지. 맞아? 자, A2에 1이 왔어. 남은 거 뭐야? 2하고 4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4, 2밖에 안 돼. 자, 이제 뭐 남았어? 1하고 2 남았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2가 오는 경우, 2하고 1이 오는 경우. 맞아? 자, 그럼 다음은 뭐겠어? 4가 올 때지. 근데 4는 어때? 위에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 총 경우의 수를 몇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9개의 경우의 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수영도를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근데 이게 수영도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한 문제까지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아. 다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 근데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각 수영도마다. 근데 그거를 문제를 읽었다고 해서 쉽게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 웬만하면 작성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지금도 사실 모양이 다르잖아. 그지? 그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야? 아, 여기에는 3가지 경우수, 2가지 경우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꼭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1465번 가보자. 자, Y대의 학생부 종합 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 B, C, D, E의 자소서를 한 대로 모아놓고서 면접을 보고 나서 임의로 자소서를 하나씩 가져갔대. 근데 몇 명만, 단 1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야. 맞아? 자,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래. 자, 5명 중에 1명만 가져간대. A가 가져가는 사건이 있을 거고, B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고, C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고, D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고, E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야. 총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을 거야. 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누가 가져갔다고 치는 게 제일 좋을까? E가 가져갔다고 치자. 왜? 맨 끝에 동떨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럼 어때야 돼? A, B, C, D, 이 4명은 다 뭘 가져가야 돼?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겠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 방금 그거 구했잖아. 몇 개였어? 9개였지. 방금 했잖아. 이거 말고 전 문제에서. 기억나? 기억나지?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 어때? 그게 몇 가지였어? 9개였어. 끝난 거야. 이해했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볼 겁니다. 이번엔 곱사건이야. 내가 방금 전에 문제를 곱사건처럼 풀어줬지. 그지? 자, 얘는 실제로 곱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합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 방금 전 거는 A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 몇 개? 9개. B가 가져가는 거 9개. C가 가져가는 거, D가 가져가는 거, E가 가져가는 거 9개. 그 9개를 5번 더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45가 되는구나 였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5, 9, 45. 왜? 어떤 곱사건으로 했으니까. 사건에 우리가 텀을 주는 거야. A가 먼저 와서 먼저 가져갔다고 쳐봐. A가 와가지고 가져갔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 4개를 나머지 애들이 자기 거 안 가져가게 가져가는 경우의 수였던 거야. 어때? 사건의 순서가 부여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곱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착용한대. 자, 상의를 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개? 바지 몇 개? 신발 몇 개? 그럼 어때? 이거 시간 순서 있어? 시간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아니, 상의 고르고 바지 고르고 신발 고르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다 곱해버리면 돼. 그럼 몇이야? 24가지인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사실 얘는 쉬워. 그냥 말 그대로 몸풀기. 자, 1474번 들어가 보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 자,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 다음 표와 같이 트로트, 랩, 힙합, 댄스 총 4개의 분야에서 22개의 오디션이 존재한대. 어느 가수 지망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3개의 오디션에 지원하는 게 궁금한 거야. 자, 일단 몇 개에 지원할 거야?
3개에 지원할 거야. 맞아? 자, 가에서 보니까 어때? 각 분야에서는 몇 개의 대회만? 하나의 대회만 지원할 수 있대. 맞아? 자, 나조건의 별표 2개. 자, 어떤 말이 붙어 있어? 댄스 오디션에는 반드시 지원한대. 맞아? 자, 반드시라는 말이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중요해. 왜? 반드시. 우리 보통 경우의 수는 선택지거든? 근데 반드시는 선택지야? 아니야. 얘는 고정이 된 거야. 맞아? 내가 트로트, 랩, 힙합, 댄스 중에서 원래 3개를 골랐어야 되는데 어때? 댄스는 이미 골라졌어. 그러면은 댄스 빼고 트로트, 랩, 힙합 중에서 몇 개인 거야?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내가 트로트랑 누구의 랩을 같이 하는 경우. 맞아? 또 누구야? 트로트랑 힙합을 같이 하는 경우. 또 뭐야? 랩과 힙합을 같이 하는 경우.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된 거야. 맞아? 근데 얘네들은 어때? 내가 트로트랑 랩을 선택했는데 트로트랑 힙합을 같이 선택할 수 있어? 없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맞아? 즉 얘네들은 어때? 합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아? 근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자, 댄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오디션 몇 개였어? 5개. 트로트에서 몇 개야? 7개. 랩에서 몇 개야? 얘는 곱사건이라는 거야. 맞아? 자, 트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5 곱하기 7 곱하기 4겠지.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4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자. 자, 왜 하필 댄스는 반드시 한다고 했을까?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너네한테 알려준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5로 묶으세요. 오케이? 자, 7, 6에 42, 7, 4, 28, 6, 4, 24. 자, 얘 2개 더하면 몇이야? 70이지? 얘는 24잖아. 자, 그럼 70 곱하기 5는 몇이에요? 24 곱하기 5는요? 2개 더하면 몇이야? 470이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실 계산 자체는 그냥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나는 뭔가 묶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해. 왜? 큰 수로 가면 갈수록 난 더 어려워지더라고. 선생님이 계산 실수가 많아. 선생님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래 걸려. 좀 더 계산 실수가 많이 나길래 선생님이 곱셈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더하는 숫자를 좀 줄여준 거야. 실수할 가능성이 난 이게 더 적더라고.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477. 자, 분배 법칙이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분배 법칙이야. 자, 내가 이거 분배 법칙 할 때 x를 누구한테 곱해줘야 돼? 태우야. a, b, c, d야. 플러스 아니야. a, b, c, d라고 하는 모든 항에다가 분배해줘야 되는 거지. 또 어때? y를 모든 항에다가 분배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린 이렇게도 인지할 수 있어. x, y 2개 중에서 몇 개? 1개. 4개 중에서 몇 개? 1개를 골라서 곱해주면 그게 항이 된 거야. 맞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거의 항의 개수는 몇 개겠어? 2, 4, 8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아? 요거를 좀 명심하고 들어갑시다. 여긴 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1480 가볼까? 잠깐만. 요 밑에 거 한 번만 다시 보자. 자, 항의 개수 다시 한번 해보자. 자, a-b랑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지. 자, 이거 너는 전개할 수 있다. 그지? 자, 전개할 수 있어. 배웠잖아. 근데 전개를 하는데 실제로 전개하지 말아봐. 무슨 말이 좀 헷갈리지? 그냥 항의 개수만 생각해봐. 자, 우리 a-b를 세제곱했어. 자, 어떻게 나와? 실제로 외워봐. 어떻게 나와? a 3승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지. 항이 몇 개야? 4개야. 맞지? 자, xyz의 제곱이야. 항이 몇 개야? 6개지. 그럼 요거 전체 항 몇 개겠어?
24개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였어? 항의 개수야. 우리 항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데? 문자의 지수로만 판단을 해주잖아.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만 좀 제대로 판단을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대로 우리 1480 넘어가 봅시다. 자,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게 궁금하대요. 자, 몇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였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오케이? 1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y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y가 뭐였으면 좋겠어? 짝수.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x는 10의 자리 숫자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1부터 9. y는 0부터 9. 굉장한 차이가 있지. 맞아? 자, 일단 우린 요거까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난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고 싶어. 자, x 플러스 y가 뭐라고 했어? 짝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y가 짝수가 아니라 말을 바꿔볼게. 내가 두 개의 정수를 더했는데 짝수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두 개의 자연수를 더했는데 짝수가 나오는데 뭐끼리 더해야 돼? 짝수끼리 더하거나 홀수끼리 더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x가 짝수인 숫자들이 뭐가 있어? 라고 해보니까 뭐가 있어? 2, 4, 6, 8. 맞아? 그러면 y가 짝수인 거는 뭐야? 2, 4, 6, 8이야. 2, 4, 6, 8이야. 0 아니야. 0은 짝수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2, 4, 6, 8이랑 더해줄 거니까 짝수가 될 수 있는 요소로 0, 2, 4, 6, 8을 좀 추가해준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경우에서 x가 짝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y가 짝수인 척하는 거 경우의 수 몇 개? 5개. 총 몇 개? 20개. 맞아? 자, x가 홀수인 거 몇 개야? 뭐야? 1, 3, 5, 7, 9, 5개. y가 홀수인 거 몇 개야? 1, 3, 5, 7, 9, 5개.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5개. 자, 얘는 두 개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 왜? 내가 짝수 골랐는데 홀수 동시에 고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얘가 총 몇 개다?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은 1483번입니다. 자, 얘도 좀 중요한 문제야. 자, 태우야, 내가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뭐였으면 좋겠어? 자, 굉장히 중요해. 우리 곱이 짝수인 거 굉장히 쉬워. 자, 내가 2개를 곱했는데 짝수래. 둘 중에 하나만 모으면 돼. 짝수면 돼. 자, 그럼 3개를 곱했는데 짝수래.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짝수야. 근데 어때? 적어도 하나만 짝수야? 짝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겁나게 귀찮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가지고 빼버리자고. 왜? 홀수가 아니면 짝수일 거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 몇 개야? 1, 3, 5, 3개야. 그럼 우리 주사위 x, y, z라고 한번 쳐볼까? x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y 주사위에서 몇 개? 3개. z 주사위에서 몇 개? 3개. 우린 3개가 다 홀수가 나올 확률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7개. 맞아? 근데 우리 주사위, 실제 주사위 x의 경우의 수 몇 개야? 실제 6, 6이야. 다 곱하면 몇이야? 216이지. 얘를 몇으로 빼줘? 27으로 빼달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몇이야? 189. 5번이라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는 좀 간단하지. 요건 그냥 외워야 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유형을 외워놔. 곱이 짝수야? 오케이. 너네 중에 하나는 짝수구나.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 1485. 얘 별표. 얘는 별표 3개.
자, 얘는 왜 별표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걸 A, B, C라고 한대. 근데 어때? A, B, C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어때? 이 A, B, C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 왜?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은 이 새끼는 무조건 짝수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어?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냥 그럼 우리 A, B, C라는 거 무시하고 생각해보자. 내가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홀수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홀수가 나와야 돼.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게. 자, 우리는 홀수랑 짝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홀수가 1개 나오고 짝수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홀수가 3개 나오고 짝수가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우리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맞아? 근데 우리 짝수가 1개만 있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은 A, B, C는 무조건 짝수야. 짝수가 2개라고. 그럼 만약 A, B, C가 짝수면은 3개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여야 되잖아. 불가능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홀수가 1개, 짝수가 3개인 경우인 거지. 근데 생각해봐. 짝수가 이미 3개야. A, B, C 중에서 적어도 1개 짝수겠지, 그러면. 그러면 다른 말로 뭐야? 아,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여야 되는구나. 그래, A, B, C 중에서 홀수여야 하는 거 하나 골라줄까? 누구로 할래? 홀수였으면 좋겠는 거. A, B, C 3개 중에 1개지. A라고 치자.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 3개였지. 곱사건으로 처리하자고. 오케이? 자, 그럼 A가 홀수야. 맞아? A가 홀수야. 이제 A를 골라주자. A를 골라주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1, 3, 5 세 가지 경우의 수. 맞아, 태호야? 태호 맞아? 다음 B는 짝수 나와야 되지. 짝수 뭐 있어? 2, 4, 6 세 가지 경우의 수. C는 2, 4, 6 세 가지 경우의 수. 이해했어? 자, 이거 내가 다시 적어줄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 B, C 중에서 홀수인 거. 오케이? 홀수인 것을 골라주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러면 어때?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사위의 홀수 1, 3, 5. 맞아? 얘는 어때? 주사위의 짝수 2, 4, 6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 81가지가 나온다. 이해했습니까? 자, 요건 기왕이면 적어놔. 요거 헷갈릴 거잖아, 나중에. 요거 나중에 못 풀어서 가져오면 나한테 혼나는 거야. 어떤 거? 홀수 1개, 짝수 3개. 밑에 거는 홀수 3개, 짝수 1개. 홀수 곱하기 1. 짝수. 근데 내가 다음 거부터 곱하기를 안 썼구나.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중간중간 흐름을 계속 얘기를 했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홀수가 3개 있는 경우가 불가능했지. 왜? A, B, C 중에서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A, B, C가 자동으로 짝수가 돼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논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홀수인 걸 골라주는 경우의 수 3개 그 다음 것들을 진행을 해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마무리하러 가보자. 또 1487 가봅시다. 자, 이번엔 길을 갈 거야. 길을 갈 거야. 자, A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 D도시로 갈 거야. 근데 B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어. 맞아?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전체 큰 경우의 수를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길은 어때? 작은 거지. 미시적이야. 우리 거시적인 거 먼저 한번 봐보자. 자, A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일단 B를 거쳐야 되지. 그럼 한 번에 B로 갔다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D로 갈 수도 있어. 또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지. 하나 더 있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끝이지.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총 몇 개야? 9개.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 3개. 아, 여기다 써야지. B에서 C는 2개. C에서 D는 2개. 총 경우에서 몇 개? 12개. A에서 C 몇 개? 2개. C에서 B 2개. B에서 D 3개. 몇 개? 12개. 맞아? 최종적인 합은 몇이야?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기는 좀 은근 쉬우니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 1491번 가보자. 얘가 너네가 어느 정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로 내가 봤어.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자. 자, 그림과 같이 몇 개의 지점? 4개의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고 해요. B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도로를 추가해가지고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가 142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해야 될 도로의 수가 궁금하대요. 맞죠? 자, 봐보자. 일단 우리는 A에서 D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추가되는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야? A, B, D로 가는 거 하나. A, B, C, D. 또 A, C, B, D. 또 A, C, D. 총 4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귀찮지?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 2개. 그치? B에서 D 몇 개? 3개. B에서 C 몇 개? N개. B에서 C, N개. 여기까지 맞지? C에서 D 몇 개? 2개. A에서 C 몇 개? 3개. 3개. 2개. 여기까지 맞아? 다 찾았지, 그러면. 자, 얘 맨 위에 거 몇 개야? 6. 두 번째 거 4N. 세 번째 거 9N. 다음은 6. 다 더하면 몇이야? 13N 12. 얘가 142. 그럼 13N이 몇이야? 130. N이 몇이야? 10. 길을 몇 개 세워야 돼? 10개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알겠어? 경우의 수의 가장 기초는 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 너네 나중에 순열과 조합 배울 거지. 근데 그 순열과 조합 또한 결국에 가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또. 알겠어? 너네가 또 이제 고3으로 가면은 뭐도 배우더라? 중복 순열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중복 조합이라는 것도 배워요. 별 이상한 거 다 배울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제로 가면 뭘로 나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중에 너네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배울 거야. 조건부. 그냥 조금 독특한 경우긴 한데 아무튼 조건부 확률을 배울 거야. 얘도 결국에는 뭘로 나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알겠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지? 문제들 보면 연습한다 치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쪼개세요. 자, 요거 진짜 빨리 끝내야 된다. 자연수 72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해야 돼? 지수 플러스 1끼리 다 곱하는 거지. 맞아. 자, 720 소인수 분하면 어때? 2의 몇 승? 2의 몇 승? 72 곱하기 10이잖아. 2의 4승, 3의 제곱, 5의 1승.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 응? 5, 3, 2. 그치? 그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고. 자, 다음 1498. 자, 1498. 180의 약수 중에 뭐가 궁금해? 짝수가 궁금해. 180. 자, 우리 180부터 소인수분해 해볼까? 자, 18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9지. 맞아. 얘 어떻게 돼?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5야. 맞아. 자, 우리 짝수부터 한번 해볼까? 자,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2의 제곱이야. 맞아? 한 개도 안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개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2개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3인 거지. 근데 우리 한 개도 안 고르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는 거야? 2개. 얘는 3개. 얘는 2개. 몇 개야? 12개. 짝수의 개수가 12개라는 거야. 맞아? 다음은 3의 배수겠지.
3의 배수지. 얘는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몇 개? 3개. 근데 얘는 적어도 1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얘도 내 알바 아니야. 얘도 몇이야? 12. 맞아? 그래서 우린 P랑 Q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4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내가 방금 말한 거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 자, 재밌지 이거? 이거 되게 재밌지? 우리는 요렇게 금액 또는 뭐야 지불 방법, 그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금액이라는 거랑 나중에 볼 방법이라고 하는 친구의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금액이야. 내가 500원짜리를 2개 내서 1000원을 내는 거랑 100원짜리를 10개 내서 1000원을 내는 거랑 금액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근데 방법은 어때? 두 개가 차이가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린 금액으로 볼 때랑 방법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살짝 외워주세요. 자, 금액으로 볼 때는 보통 어떻게 푸느냐? 좀 더 큰 놈을 작은 놈으로 죽여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있으면 얘를 100원짜리 4개로 쪼개버려, 5개로 쪼개버릴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100원짜리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럼 죽이는 거야 안 죽이는 거야? 안 죽이는 거야. 자, 10원짜리 4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럼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그럼 얘는 그냥 끝난 거야. 맞아? 자, 그럼 우리는 500원짜리에 대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내거나 안 내거나 2개야. 자, 100원짜리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안 내거나 1개, 2개, 3개. 4가지인 거지. 10원짜리는 몇 개 있겠어?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즉,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다? 40이 나왔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로도 가보자. 자, 얘는 뭐야?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 맞아? 자, 방법.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 미안해, 방금 위에서도 내가 하나 빼뜨렸어. 0을 지불하는 거 제외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1 해준 거 잊지 말자.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위에 거랑 얘 문제풀이 방법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맞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얘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1. 이해했어? 얘까지는 되게 쉬우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1504번 가볼게. 자, 별표 3개. 자, 1000원짜리가 3장, 5000원짜리가 X장, 만원짜리가 2장.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59가지가 있대. 이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어. 맞아? 자, 이번엔 좀 독특하다. 이 마지막 거를 사용해서 뭐 하나를 살려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수겠지. 그럼 내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포함하면 총 경우 수가 몇 가지야? 60가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지불 방법의 수야. 방법의 수야. 금액이 아니야. 방법의 수야. 오케이? 자, 그럼 1000원짜리야. 지폐가 몇 개야 그러면? 4개. 경우의 수 4개지. 5000원짜리는 X 플러스 1. 만원짜리는 3. 나누면 X가 4.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빼기 1이라는 얘가 생각보다 짜증나.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X가 몇이라고? 4. 자, 이제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야? 금액의 수. 금액의 수. 자, 5000원짜리 4장으로 만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줘? 내려서 죽여야지. 맞아? 그럼 우리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거야? 3장. 5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거야? 8장. 왜? 만원짜리 지폐 5000원을 죽여버리면 몇 장 생겨? 2장인데 총 2장 있었으니까 4장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경우의 수 4 곱하기
9 몇이야? 36이지. 근데 빼기 1 해줘야 되니까 35가지의 경우의 수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죽이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가볼까? 이번에 길찾기다. 자, 길찾기 되게 쉬웠지? 길찾기. 자, 나는 길찾기가 두 개로 쪼갠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길찾기는 뭐냐? 순열. 내가 순열에서 길찾기가 있고 경우의 수에서 길찾기가 있어. 솔직히 내가 순열에서 너네들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인정해보는 척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인정 못해. 이거 어떻게 돼? 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A에서 1개. 여기는 1개, 1개, 1개.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3개, 4개, 5개. 여기는 3개, 7개, 12개, 7개, 19개, 7개. 몇 개야? 26개. 끝난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해? 길이 만나지. 그럼 만나는 경우의 수만큼 더해주는 거야. 길이 만나지. 만나는 것만큼 더해주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문제로 넘어가면은 요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A에서 몇 개야? 1개지. 여기로 올라가는 거 1개지. 여기로 가는 거 1개지. 자, 어때? 화살표가 모이지. 경우수 몇 개야? 2개. 모이지. 2개. 모이지. 2개야. 자, 이번 화살표 몇 개 모여? 3개 모이지. 다 더하면 몇이야? 6. 이해했어? 이해돼 안 돼? 이런 식이야. 결국에는 화살표가 모이는 경우의 수를 세줘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1506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P지점 또는 Q지점을 지나서 B지점까지 가래. 자, 그럼 방법이 이거야.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겠지? 맞아? 또는 뭐야?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겠지? 맞아?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세주자고. 오케이? 자, 얘를 1, 얘를 2, 얘를 3, 얘를 4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우리 1의 경우의 수부터 한번 세볼까? 자, 되게 쉬워. 1이지? 1, 1, 2, 3. 3이야. 맞아? 자, 2의 경우의 수 세볼까? 여기로 가는 거 1, 1, 1, 1이지? 2, 3, 4.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세 번째 거 세볼까? 1, 1, 여기니까 2, 3, 3이야. 맞아? 네 번째 거 1, 1, 1, 1이지? 아, 자, 요것만 조금 따로 보자. 자, 1, 1, 1, 1이지? 다음 몇이야? 2, 3, 3, 6. 이해했어? 그럼 우리 총 경우의 수 몇이야? 12, 18. 합하면 30인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인수 요거 이해돼, 안 돼? 한 번 더 해줄까? 자, 다시. 자,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거지. 맞아? 그럼 우리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게 몇 가지였어? 1, 1, 1, 2, 3. 맞아? 다음,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세보면 어떻게 돼? 1, 1, 1, 1, 2, 3, 4. 네 가지겠지. 그럼 우리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총 길이 몇 개인 거야? 12개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밑에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이해된 거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꽃이 하나 나왔다. 꽃이 하나 나왔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1509번 가보시죠. 자, 뭐가 있어? 딱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지금? 색칠할 거야. 근데, 어떻게 이웃한 부분은 다르게 칠할 거야. 맞아? 자, 내가 너네한테 정확한 기준을 알려줄게. 일단은 뭐 했어, 선생님이 항상? 태호는 기억할 건데. 내가 뭐 했어? 그치? 가장 많이 접하는 걸 고정시킬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만 더 추가시켜보자. 오케이? 자, 추가시킬 거야.
어떤 걸 추가시키는지 한번 잘 봐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B를 고정시켰다고 쳐볼까? 오케이? 자, B가 C한테 영향 줘, 안 줘? B가 C한테 영향 주지. 오케이? 자, C는 D한테 영향 줘, 안 줘? 주지. D는 A한테 영향 줘, 안 줘? 주지. A는 B한테 영향 줘, 안 줘? 주지. 맞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A랑 C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쪼개야 돼. 영향이 왜? 한 바퀴 돌았잖아. 맞아? 그리고 영향이 한 바퀴 안 돌 때는 굳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영향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난 기왕이면 근데 얘네들이 좀 떨어져 있어. 불안해. 그러면 그냥 해. 알겠지? 사실 이렇게 돈다고 해서 또 무작정 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 왜냐면은 얘는 사실 그냥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내 기억에. 아닐 수도 있어. 일단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B를 고정은 할 건데 어떻게 쪼갠다고? A랑 C의 색깔이 같을 때랑 A의 C의 색깔이 다를 때를 기점으로 갈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B부터 한번 결정해볼까? 자, 얘를 노란색으로 가볼게. 노란색으로. 자, B한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색이 있어? 5가지의 색. C는 몇 가지야 그러면? 4가지. 자, A는 어때? C랑 같은 색을 넣어야 되는 거 경우의 수가 1가지야. 맞아? 그리고 어때? 지금 B랑 C랑 달라야 되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맞아? 경우의 수가 몇이야? 60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똑같아. 경우의 수 몇 가지? B 5가지. C 4가지. A는 C랑도 달라야 되니까 3가지. D는 A, B, C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얘 총 몇 가지야? 120가지. 다 더하니까 몇이야? 180.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때? 만약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세볼까? 어떻게 되는지? 5, 4, 3, 2. 몇이야? 120.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가 회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게 되면은 마주보고 있는 얘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조금 구별을 해주자. 알겠습니까? 그 구별을 해주는 게 필수적이야. 알겠지? 이 요소를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1512번 가보자. 내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깔로 칠하려고 해. 한 가지의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잠깐만. 그치.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할 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일단 뭐가 기준이겠어? C가 기준이야. 왜? 가운데 있잖아. 맞아? 그리고 보니까 어때? 영향. 닭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좀 같다고 해줘야겠지. 맞아? 그래서 기점 A랑 E로 가자. A랑 E랑 같을 때, A랑 E랑 다를 때. 오케이? 자, 위에 것부터 한번 노란색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색깔? 5가지. 자, A에 들어가는 거 몇 개? 4개. E는 1개. 맞아? D는 색깔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개. B도 3개. 맞아? 그리고 얘 총 몇 가지 색 경우의 수? 180. 맞아? 자, 다음은 다를 때 5, 4 똑같이. 얘 몇이야? 3. 얘는 2, 2.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어때? 얘는 12 곱하기 20인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이야? 240. 맞아? 다 더해주니까 몇이 나온다? 320. 아니 420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지? 얘도 혹시 확인해볼까? 되는지? 아까처럼 했을 때. 자, 만약 그냥 다 다른 색깔 넣을 거야. 5. 얘는 4. 얘는 3. 3. 몇이야? 2.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어때? 다 곱하니까 몇이야? 응? 360이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그냥 좀 봤을 때 얘 마주보고 있는데 혹시 좀 틀리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어. 그러면 그냥 쪼개. 알겠지? 쪼개는 게 안 틀려. 오케이? 꼭 기억하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